그렇죠? 그래서 출제 의도를 중심으로 우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3번 출제 의도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3번 여기 3번이잖아. 3번 출제 의도 4번 출제 근거 5번 문항 해설 6번 채점 기준 7번 예시 답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출제 의도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출제 의도라는 요 부분에서 잘 보세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 어떤 대학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출제 의도를 이 정도 글자 보이시잖아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저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주목적으로 보이시는지, 저 출제 의도를 읽으시면 어떤 부분이 중심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사고하는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함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항은 사회의 상호작용 방식에 관한 대립적인 두 입장의 협력 중심 관점과 경쟁 중심 관점을 구분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두 입장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입장이 지닌 한계 또는 문제점 혹은 문제점을 이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핵심으로 보이세요? 이 출제 의도에서 우리가 이 출제 의도를 딱 봤다. 그럼 출제 의도를 딱 봤을 때 아이한테 뭘 중심으로 준비해? 이렇게 할 때 또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이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한번 이게 댁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최준영님은 이해 비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 비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댁에서 그냥 한 번씩 다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저게 뭔지. 근데 이 부분을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분석, 사고하는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건 그냥 논술의 정의잖아. 논술의 정의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립적인 두 입장을 구분하고 요약한다. 그리고 두 입장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각 입장의 한계 혹은 문제점 요 부분으로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측정하고 싶었던 거는 두 입장을 찾고 그 두 입장을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입장의 한계 혹은 문제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냐. 그럼 이 출제 의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실제 채점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예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로서 요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 안 드렸네. 2024학년도를 대비하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작년에 시험 문제로 냈던 거를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봐야겠죠. 그래서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능력들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러면 대립적인 두 입장을 구분하고 요약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양측의 견해가 다 나올 때 그 양측의 견해를 따로 정리하는 거를 훈련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학의 논술 유형에 적절한 대응이 되는 거고 그거를 계속 준비를 하게 되면 이 대학 논술을 잘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것들이 의미가 있고 저거를 꼭 찾아서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거다. 여기까지가 돼야 돼요. 요 다음에 이제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까지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요게 2023학년도 인문 1번이에요. 여기 문제 1이라고 돼 있죠. 2023학년도 인문 1입니다. 근데 이 대학에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인문 1번을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거기에 출제 의도를 캡처했어요. 출제 의도를 캡처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떠십니까?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거기에 있는 인문 1번에 해당하는 출제 의도고, 이 밑에 있는 거는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의 인문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딱 보시기에 그 두 개의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있는 그 1번 문항의 출제 의도가 서로 뭐해 보입니까?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특징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2021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봅시다. 2021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여기 위한 것이다에서 여기 위한 것이다를 끊었어요. 끊고 제가 이렇게 이 문항은 똑같이 이 문항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걸 배우셔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들으시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요것만 봐도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를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대립적인 두 입장, 그쵸? 네. 그리고 구분 요약, 그리고 한계 혹은 문제점. 그러면 이 학교는 1번 문항에서 대립되는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를 구분하거나 요약하는 거, 그런 다음에 그 한계와 문제점, 요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대학별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 대비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무슨 대 대비반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 대학이 다 같은 형태의 문제를 계속 내고 있구나. 그럼 그 같은 형태의 내용에서 이런 거를 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논술 무슨 반, 무슨 대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배우셨죠?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을걸요? 오늘 빨리 설거지 하시고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막 신나요.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2, 3년치의 이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게 이게 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유형을 가지고 그럼 연습을 계속하면 되겠구나.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인문 논술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도 수학에서 계속 묶고 있는 개념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계속 출제되는 단원들이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 의도를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효용성에 대해서 잘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오늘 할 거 다 했다. 오늘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게요. 예,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는 지난주에 다 나왔는데 이거 전국순회 설명회가 막 있는데 이걸 못하고 어떡하지? 막 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그쵸? 네. 자, 그러면 또 뭐 하나를 볼까요? 여기 있는 대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 되게 놀랍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그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정답과 풀이가 다 맞았음. 이러면 A 플러스. 그 다음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어. 그러면 A. 그 다음에 뭐 DNA 식을 맞게 구함, 뭐 등비수열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이 아닌가? 직선과 원이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빗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항목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A풀을 몇 점을 줄 거냐? 네, 그거는 이제 대학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대학의 이제 다른 기준을 보면 뭐 100, 95, 90 85, 80, 70, 40, 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0점인데 배점이 10점이니까 4점으로 주겠죠. 예를 들면.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100, 90, 80, 70, 60, 50, 40, 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B를 받았다. 그러면은 90, 80, 70이니까 70이고 70이 배점이 10이니까 7점을 줄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문항이 한 5개나 뭐 3개나 이렇게 있으면 그 3개의 문항을 갖고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가면 이 친구의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스스로 채점이 가능하잖아요. 그 스스로 채점을 한 다음에 그 채점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할 건가 라는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이런 문항들을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리고 풀어보다 보면은, 이게 나는 이 대학이랑은 잘 맞는데, 이 대학은 잘 안 맞네? 그럼 이 대학, 그 잘 맞는 대학의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그럼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명확한 채점 기준이 저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명확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그 명확한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논술 채점을 하는 거지 논술이 로또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 무엇보다도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이제 막 읽어보고 싶으신 욕망이 막 생기시지 않나요? 안 생기시나? 읽어보고 싶으신 욕망이 막 생겨야 되는데 그 말만이라도 이렇게 생긴다고 해주세요. 말만이라도 막 생겨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아보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이렇게 입시 채널이라고 이렇게 즐겨찾기를 이렇게 해놨죠. 즐겨찾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희 이투스닷컴에 들어오시면 여기 입시 채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 입시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기 밑에 또 목표 대학 온이라고 돼 있고 그 목표 대학 온에 대학별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제가 키워드릴게요. 대학별 자료실 보이세요? 여기 대학별 자료실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 자료실을 딱 클릭해서 들어가요. 대학별 자료실을 클릭해서 들어가고 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건국대 이렇게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여기 건국대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국대. 그래서 건국대를 딱 클릭하고 여기에 종합전형 가이드북 및 대학별 기출고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등록된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2024학년도를 보면 안 된다 했잖아요. 2024학년도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 2023학년도를 봐야 된다. 오,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 있어요.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여기서 클릭하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쫙 나와요. 근데 작년 거 보고 싶다. 재작년 거지 그러니까 재작년 걸 보고 싶다. 2022? 오! 2021? 오!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저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또 뭐 고려대를 한번 볼까? 고려대는 어렵다는데 고려대 이렇게 고려대 딱 해서 2022학년도에 딱 이렇게 있고 2023학년도에 이렇게 딱 있고 2021학년도도 여기 면접 기출 논술 안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와서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연구소 식구들이 대학 입학처에 가서 다 다운받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대학별 자료실이라는 게 나중에 모집 요강 같은 것도 나오면 이렇게 딱 학년도별로 이것도 모집 요강도 학년도별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2, 23, 24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특정한 학교를 하나 정하고 그 학교를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럼 전년도 모집 요강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시채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자랑하는 이 대학별 전형 분석 여기도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2024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 이렇게 돼 있으면 의대를 딱 누른다. 그러면 저희가 자랑하는 리허설, 저희가 자랑하는 리허설의 이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해놨죠. 그래서 이런 전형이 2024학년도에 선발하지 않고 2023학년도에 선발하지 않았지만 2024학년도에 선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학별 전형 분석이라는 이 부분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대학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이스트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스트도 넣어놨어요. 이스트도 넣어놨는데, 이스트가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이스트 계열은 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스트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입시 전형 채널, 입시 전형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서 이제 예년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되셨죠? 오늘 이 핵심적인 거 두 가지 배우셨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입시 채널에 가면은 되게 많이 볼 수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